전남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3년 새 60% 증가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고금리 시대 4중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해 안전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정책에 대한 산림청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쌀을 선물한 혐의로 조합장과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가 늘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항구 도시의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2022 목포 항구축제가 3년 만에 개막했습니다. 목포의 과거와 현재가 펼쳐지는 항구축제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안전 경사도를 초과한 사례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안병길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지 태양광 경사도 자료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이 제시한 안전 경사도 10도를 초과한 시설이 전체의 55%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52건, 경남 101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태양광 시설이 무더기로 들어섰다며 산림청이 관련 정책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 2012년부터 150억 원을 들여 산사태를 예측하기 위한 체계를 도입했지만 최근 10년 사이 산사태로 인해 19명이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사태를 보면 전체 건수의 33%인 360건에 대해서만 예측했고 구체적인 발생 시간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분야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지역민들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와 금융사고는 늘고 금리 인하 요구는 거부하는 5대 은행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서경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 6월 전남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범행 수법을 확인했더니 해외에서 물품이 결제됐다고 문자를 보낸 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를 속여 62명이 2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봤는데요. 특히 전남 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3년 전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전남의 경우 고령층이 많은 데다 최근 은행 지점 폐쇄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 의원은 범죄 피해 유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도별로 금리가 적용되죠. 그런데 개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5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신용점수가 똑같은 사람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은행별 인하 결과입니다. 우리은행이 가장 많이 내려줬고요. 신한은행이 가장 적게 내려줬습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큰 만큼 금리 인하 요구는 3배 이상 증가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인하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대출 받을 때 더 유리한 은행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없게 차단한 겁니다. 소병철 의원이 금융당국에 제시한 대책 잠시 듣겠습니다.
은행별로 신용 점수별 금리나 요구에 대한 수용률, 인하금리 폭 이런 수치들을 제대로 공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이 낮은 금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실효성 있는 사고 재발 방지책과 투명한 은행 경영 방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경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에게 쌀을 선물한 혐의로 조합장과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합장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 9월 조합 직원을 동원해 추석 선물로 51만 원 상당의 쌀을 조합원 17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전남과 제주 지역 골프장을 점검해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환경청은 전남과 제주 지역 골프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점검해 7곳에서 위반 사항 11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4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4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입니다. 환경청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절차를 밟거나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신정훈 위원장이 교원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김 교육감과 신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23년 전남의 교원 정원으로 초등 50명, 중등 279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구 도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22 목포 항구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3년 만에 재개되면서 원도심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물고기를 형상화한 어등이 어두운 항구에 불을 밝힙니다. 수많은 인파가 어등 터널을 따라 축제 현장으로 향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와 축소를 거듭했던 목포 항구축제가 3년 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오랜만에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얼굴엔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바람도 쐬고 싶었지만 나오지는 못하고 정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는 제주도에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대요. 그동안 많이 억제돼 있던 활동들이 풀리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인천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확실히 좋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고. 2022 목포 항구축제는 전야제인 난영가요제를 거쳐 14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축제 현장에 마련된 파시조는 하루 종일 조기와 갈치를 비롯해 서남해안의 수산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축제의 핵심 콘텐츠이자 항구에 한시적으로 형성되는 옛 어시장을 재현한 이른바 파시가 재개된 겁니다. 항구 주변엔 즐길거리가 가득한 체험존과 해상 레저 체험 공간도 조성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축제 이튿날 청년존에선 전자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EDM 페스티벌과 나이트쇼처럼 각종 야간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전 세대가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파시 항구로 정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항구축제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슬로건 아래 청년 퍼레이드, 파시 경매, 생선 구이터 체험 등 특색 있게 준비했습니다. 목포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많이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엔 지난달 첫 선을 보인 뮤직플레이에서 수상한 5팀의 공연과 바다 콘서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목포의 과거와 현재, 항구도시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항구축제는 사막도 일원에서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해까지 치솟았던 집값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더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는 하락폭마저 점점 커지며 영끌 집주인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은 기약 없이 떨어지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패닉바잉 2년 만에 패닉셀링 위기에 직면한 건데요. 부동산 경제는 당분간 물가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많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안심전환 대출 지원 등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살펴보며 현명하게 보내야 할 시기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시가 내년부터 4년 동안 목포시 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1.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뒤 목포시 의원 월정 수당을 연간 2,373만 원에서 33만 원이 인상된 2,406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시 의원들은 월정 수당의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하면 연간 3,72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엔진유한회사가 전남 영암에 있는 대불산단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대엔진 유한회사는 14일 기업 관계자와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엔진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엔진은 6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과 경유와 LNG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연료 엔진에 특화된 생산 설비를 갖추어 모두 17종의 엔진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 거리가 전남 1호 나눔거리로 지정됐습니다. 나눔거리는 월 3만 원 이상 정기적인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업소 30곳 이상이 모여 조성된 거리입니다. 여수시는 종포해양공원과 낭만포차거리 자영업자 30여 명이 동시에 정기 기부를 약속하면서 전남 최초 나눔거리로 지정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이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위해 상금 1억 원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강진군은 올해 말까지 누적 관광객 10만 명 달성 시 100만 원, 20만 명 달성 시 200만 원으로 상금을 100만 원씩 늘려가다 100만 명이 넘으면 5,500만 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10명에게 1억 원을 제공합니다. 강진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강진군민은 제한됩니다. 완도군이 어르신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완도군은 노인 일자리와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등 35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완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6,500여 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80만 원 규모로 1년에 2번 각각 40만 원씩 지급이 이뤄집니다. 배달 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소상공인이면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배달 내역을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남농협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줄어든 380만 4천 톤, 전남은 6.3% 감소한 74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급격한 쌀 소비 감소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과 EBS가 공동으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 무안 전남여성가족재단과 21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맞춤형 대입 전형 대비 방법과 전문가를 초청해 지방엄마의 유쾌한 교육 혁명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